자, 코스트코 이야기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. 코스트코가 실적 발표는 좀 많이 남아 있는데 1월 매출을 먼저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많이 넘었네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이번에 이제 코스트코가 이제 이번에 1월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원래 시장에서는 한 전년 대비 6.5%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예상 대비 훨씬 큰 이제 9.2% 연평균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이번에 동일 매장 매출도 7.5% 성장을 했는데 전월이죠. 12월에도 7.4% 성장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성장을 했다는 점에 또 의미가 있고요.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각 부문별로 좀 더 살펴보면 이제 비식품 부문 같은 경우는 15개월 연속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두 자릿수로 매출 성장을 했다고 밝혔고 식료품과 잡화 부문은 이제 한 자릿수 후반 성장률로 준수한 성장을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신선식품은 특별히 이제 두 자릿수 초반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 식료품 시장을 이끌었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부대 사업 부문은 원래 좀 매출 성장이 큰 폭은 아니지만 이 약국 비즈니스가 준수하게 실적이 나오면서 이 한 자릿수 중반대 성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이제 1월 트래픽이 7%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실적 굉장히 이제 이번에도 좋고 또 향후에도 이런 전반적인 멤버십과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좀 크게 또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전자상거래 부문입니다. 전자상거래 부문 같은 경우 이제 코스트코에게 있어서는 약간은 시장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 부문이었는데요. 이번 1월에 전자상거래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3.6% 상승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전자상거래의 어떤 우려가 좀 일부 해소된 모습이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지난 11월에 이제 전자상거래는 오히려 마이너스 2.5%로 이렇게 역성장을 했었는데 12월 플러스 성장한 이후 다시 한번 이렇게 전년 대비 13.6%라는 성장을 보이면서 좀 확실한 성장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규 실적 발표는 아닌 이 1월만 실적 발표한 거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이제 스택펠은 기존 목표가 $1,000에서 $1,075로 상승을 시키면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약세가 되면은 이 코스트코 포지션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하며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. 네. 코스트코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려는 움직임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팅창에서도 코스트코 주주분들이 좀 계시는 걸로 아는데 네. 수익 실현이 된다면 상당히 즐거워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. 네, 프리장에서 $1,046입니다. 어. $1,046입니다.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정말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 회원 또 이제 연회비가 인상되지 않겠습니까? 그럼요. 그게 또 많은 효과를 받지 않았나, 그런 부스트 효과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자, 이번에는 다른 실적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지난해에는 속을 좀 썩이시는 분들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. ARM, 아유. 소프트뱅크가 90% 지분 갖고 있는 ARM. 이 ARM의 CEO가 엊그저께 또 우리나라 왔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뉴스에 거의 안 나왔습니다. 어디 하나에 슬쩍 ARM CEO도 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네, ARM의 실적 발표를 또 내놨는데 매출 잘 나왔고 EPS 잘 나왔네요. 어떤 부분에 포인트 주면 좋을까요? 네, 결국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이 가이던스를 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이 이번에 현재 시간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. 매출 같은 경우 이제 $122억 이제 다음 가이던스로 예상을 하면서 약간 소폭 하락했고 EPS 역시도 $0.52를 예상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$0.53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. 다만 이제 주요 성장 동력, 다만 그래도 좀 실적 자체는 그래도 잘 나온 편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요 성장 동력으로 이 ARM, V9과 CSS의 택배이 좀 증가했고 또 데이터 센터 부문도 이번에 또 실적 발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가이던스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ARM, V9이 계속해서 성장률이 좀 채택률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. 계속해서 지금 25%에서 머물러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나 이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에 따라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도 주요하게 질문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V9 부분이었습니다. 먼저 이 V9 왜 채택 속도가 정체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영진은 그래도 이 V8 부분이 좀 출하량이 예상보다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V9
혜택률이 줄었다. 하지만 이제 오퍼나 아니면 다이멘시티 9400 등 V9 혜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60에서 70%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제 몇 분기 연속으로 25%가 유지가 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한 이 퀄컴의 소송과 관련돼서도 영향을 물어봤는데 이제 소송 결과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고 또 소송 중에도 이 로열티는 제작대로 지불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딥시크와 관련된 질문, 정말 이 딥시크는 지금 거의 AI와 관련된 기업이라면 모두 다 질문을 받고 있는데 이 딥시크와 관련해서 ARM의 강점이 좀 저전력, 고효율인데 딥시크의 AI 모델 자체도 분명 이러한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낮은 전력을 사용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잘 맞다. 그리고 결국 이 딥시크가 전반적으로 이 제번스의 역설과 같이 칩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또 이번에 현재 시간 외에서는 분명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오히려 IB들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대표적으로 이 미주호 같은 경우 투자 의견 아웃퍼폼을 제시하며 목표가를 기존 160달러에서 180달러로 상향했고 그 이후로 이제 가이던스는 분명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좀 견고하다라는 점을 이 상승 이유로 들었고 CT은행 같은 경우도 이번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가를 기존 170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AI 산업 발달에 따라 이런 다양한 시장 성장의 모멘텀을 이 ARM이 누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 분명 현재 이제 좀 워낙 시장의 어떤 의견과 이 IB들의 투자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 있지만 이 부분은 결국 어떻게 될지 한번 향후에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ARM이 이제 칩셋 디자인 업체 그리고 아키텍처를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. 약간 그 본 산업에서는 약간 뒤에서 움직이는 그런 업체로 여겨졌지만 네. 이제는 약간 앞단으로 좀 슬슬 등장하고 있다,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라는 것도 느껴지고 있습니다. 네.